자, 한번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버인데요. 자, 이게 휴이온 드라이버가 가장 최신에 나온 드라이버 하나로 다 여러 가지 어떤 기기들을 한 번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와콤도 역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드라이버를 호환을 시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저께 설치를 했었던 휴이온 타블렛의 드라이버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 제품만 바꿔서 끼니까 이 제품을 자동적으로 요 타블렛 휴이온 타블렛 드라이버에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줘요. 이렇게 어저께는 자 640p를 이제 인식을 시켰었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타블렛이 요 이렇게 6개밖에 인식이 안 되는 디자인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밑에 있는 타블렛 그림이. 근데 950p를 인식을 하니까 이렇게 8개가 인식이 되는 타블렛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타블렛을 집어넣으면은 그 타블렛의 디자인으로 또 바뀌어서 이렇게 호환이 되는 거겠죠. 그쵸? 기종이 똑같은 거고 같은 라인업이에요. 같은 라인업.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잖아요. H640P 그리고 이거는 H950P 이름도 똑같아요. 그냥 대신에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것만 그냥 이렇게 딱 적어준 거예요. 마치 뭐 인튜어스 뭐 프로 뭐 640p 뭐 이런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튜어스 프로 뭐 950p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가는 라인업 제품인데 이것도 그런 라인업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능은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어저께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보면서 느꼈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역시나 그 기분을 거의 그대로 연장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는 익스프레스 키를 설정을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익스프레스 키를 설정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한번 설정을 해보는데 일단은 익스프레스 키를 설정을 하고자 하는 익스프레스 키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단축키를 설정할 수 있는 이 버튼이 생겨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자, 이 버튼에 해당하는 단축키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보여요. 자, 이 화면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떤 단축키를 어떤 키보드로 누를 건가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뭔가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문자열 키 문자열 키로 하면 문자열 추가 이렇게 해야 되나? 문자열 삭제 모르겠다. 뭐 어쨌든 간에 컨트롤하고 S를 하면 요 키보드를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하면 컨트롤하고 S가 설정이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는 펜을 이제 단축키 C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C를 한번 인식을 시켜보고 자, 확인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이게 C로 인식이 됐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에서 얘가 C로 작동을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 다른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C 나와라. C 죄송합니다. 익스프레스 키를 꺼놨었어요. 죄송해요. 자, 누르면 C 나와라. 아래쪽 걸 눌러야 되나? C 나와라. 뭐야? 뭐 하자는 거지? 왜 안 될까요? 한영키를 눌러서 그런가? 자, 여기서 C 누르면 한영키는 눌러져 있지 않아요. 자, C를 누르면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언제나 항상 적용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적용이 돼요. 자, 클릭, C.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우개를 눌렀다가 자, 요 버튼을 누르면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펜 툴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점이 생겼어요. 자, 뭐냐면 지금 제가 오른손잡이용 이랄까요? 뭐 하여튼 오른손잡이용 같은 왼손잡이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좀 좌우 대칭을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자, 작업 영역을 보시면 자, 회전에서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저께 그 질문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이거를 이렇게 좌우 반전해서 왼손잡이용 혹은 오른손잡이용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이제 뒤집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왼손잡이용 혹은 오른손잡이 전용으로 뒤집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요. 자, 근데 익스프레스 키를 사용을 해서
자, 지금 보시면은 전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직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자, 여기서는 가장 위쪽에 있는 화면을 클릭하게끔 돼 있잖아요. 자, 그쵸? 가장 위쪽에 있는 요 키보드를 클릭을 하게끔 돼 있고 이거를 C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게 펜이니까요. 자, 펜으로 바꿨어요. 확인을 하고 적용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자, 요렇게 된 상태를 기본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위쪽이긴 위쪽이죠. 근데 이거는 오른손잡이용이라고 제가 임의로 이름을 지을게요. 오른손잡이용으로 얘를 눌러야지만 가장 위쪽에 있는 애를 눌러야지만 그쵸? 그래야지만 이렇게 뭐 다른 도구를 클릭했다가 얘를 누르면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왼손잡이에요. 제가 왼손잡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른손잡이의 어떤 세팅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막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왼손으로 막 작업을 하다가 P를 누르고 싶었는데 익스프레스 키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거를 펜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서 확인하고 적용을 시킨 다음에 그럼 위에 있는 거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누르면 펜이 되겠지 라고 해서 가장 위에 있는 걸 눌렀더니 P가 눌러져 버리네요. P. 자, 저는 이렇게 P는요 그냥 일반적인 선택 툴이에요. 자, P가 눌러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좀 단축키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M을 눌러서 선택 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적용, 오케이. 자, 이거를 누르면 가장 위에 있는 건 누르면 이렇게 선택 툴이 선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가장 위쪽에 있는 거는 펜 툴이어야 하는데 좌우 반전이 됐다라는 이유로 가장 밑에 있는 걸 눌러야지만 펜툴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어떤 마치 보스터에서도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쵸? 좌우 반전을 했더니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아래에 있는 걸로 적용이 되고 아래에 있는 게 위에 있는 걸로 적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직감성이 굉장히 혼돈이 오는 듯한 느낌의 설정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오른손잡이 전용으로 만들어진 기계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손잡이이신 분들은 좀 이런 분들을 감안을 해서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능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왼손잡이 분들도 이제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되 이거는 그냥 좌우 반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참고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뭔가 직감성이 떨어지고 약간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전이 됐었을 때에는 자, 요 익스프레스 키를 누르는 요 기능조차도 반전이 돼서 역시 똑같이 위에 있는 거를 설정을 하면 역시 위에 있는 거로 설정이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자, 이렇게 해줘야지만 사용자들이 사용감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고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오른손잡이보다 왼손잡이가 적기는 하지만 그런 왼손잡이 분들마저도 이제 최대한 편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휴이온이라는 어떤 회사의 전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기업의 이미지라던가 아니면은 사용하기 편한 느낌, 퀄리티가 훨씬 더 괜찮아지는 타블렛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래요. 저는 사용을 안 하게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간에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단축키를 끄고요. 이렇게 하여튼 설정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업 영역은 자동적으로 모니터를 설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작업 영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자, 전체 화면 영역을 할 수도 있고, 뭐, 모든 영역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화면 비율. 그러니까, 화면 비율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이게 950p잖아요. 이게 뭐, 16대 9인가 뭐, 하여튼 그런 비율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16대 9가 아니라, 모니터는 16대 9인데, 이거는 16대 9가 아니라 다른 비율이다. 뭐, 17대 9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비율이 맞지가 않을 거잖아요. 이 길이보다 모니터 길이가 훨씬 더 길어져서 약간의 유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정원으로 동그랗게 그리는데 화면에서는 약간 찌그러져서 이렇게 좀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 비율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면은 이제 모니터의 화면 비율이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전체 영역을 다 사용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요. 그 모니터의 화면 비율만큼 여기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온전하게 그리면은 진짜 실제 화면에서 이렇게 그리면은 타원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실제 화면에서도 동그라미가 그려질 수 있도록 하여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비율을 반드시 꼭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요? 이렇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좋아지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좋은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 살짝 이거를 내리고, 자,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드라이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요 정도까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전 영상에서 했었던 것들하고 그냥 거의 똑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드라이버 세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별로 특별한 건 없지만 640p의 영상을 초반 영상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